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탈출한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상상하던 한국과 전혀 다른 진짜 한국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이런 소식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탈북민들이 가장 충격에 빠지는 부분은 한국인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자유로운 문화도 아닌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접하고 그들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알던 모든 것은 거짓이었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에 행복해지는 재미주의입니다. 북한에서는 늘 한국은 못 사니까 도와줘야 하는 불쌍한 놈들이다,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한 북한 사람들은 처음 마주하는 한국의 모습에 얼이 빠지고 마는데요. 삐까뻔쩍한 건물, 밤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네온 사인, 누가 봐도 잘 먹고 잘 사는 듯한 남한 사람들, 거기에는 북한 당국이 말하던 불쌍한 놈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놀란다는 건 옛말이 되었습니다. 황당한 사실이지만 북한에도 한류 열풍이 불게 되면서 이제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단속을 피해가며 목숨을 걸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영화도 본다고 합니다. 진짜 목숨을 거는 중이었는데요.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유포하다 걸린 10대 북한 소년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나 위험한데 인기는 날이 갈수록 더 올라가는 중이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에서 히트친 드라마라면 북한 사람들도 1년 안에 다 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모습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니 이제는 아무리 당국에서 한국은 못 산다 라고 속이려 해도 속는 북한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막상 탈북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화려한 한국 모습에 놀라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 거리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북한에서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탈북민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리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역사인데요. 한국과 북한은 두 나라가 갈라지기 전까지 한 줄기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역사와 북한 사람들이 아는 역사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사람들에게 세뇌하고 있는 충격적인 북한 역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문명의 발상지하면 나라를 막론하고 세계 4대 문명을 떠올릴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만은 세계 5대 문명이라고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흥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북한은 대동강 유역이 고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5대 문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 역시 고조선부터 삼국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과 똑같은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은 고구려와 고려만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 중흥에 후예들이 세운 나라를 백제와 신라라고 교육하고 있는 중이죠. 특히 신라는 그 중에서도 첩의 자식이 세운 정체성이 떨어지는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고구려, 고려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에 대해서는 심한 악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에 대해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유신에 대한 평가는 처참했는데요. 신라 복음 국가의 반동적 대관료, 무관, 이게 김유신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김유신을 이렇게나 싫어하는 이유는 한반도 내부 문제의 외세의존 정책을 앞장서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유신은 나라의 역사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죄악이다. 반면 고구려 영계소문 장군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유신, 영계소문 모두 위인전에 나오는 영웅들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영웅과 배신자를 정해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이후 권력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위화도 회군 이전부터 이성계는 정권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정권 탈취의 시작이 된 위화도 회군은 전형적인 왜곡행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유독 극찬받고 있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최영 장군. 북한은 최영 장군을 최고의 애국 장군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영 장군님만 유독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최영 장군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세종대왕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쁜 평가는 없긴 했지만 그냥 한국을 창제한 왕정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평가가 써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한국과 참 다른데 기가 차는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세종이 창제한 국민정음은
불완전한 글자였고 이것을 김일성이 발전시키면서 지금의 한글이 완성되었다. 이거 뭐 업적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북한이 유독 신라나 조선을 싫어하는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선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였다는 이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6.25 때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미국을 끌어들여 북한을 침략했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즉, 신라와 한국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조선은 이성계가 매국을 했다. 즉,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나쁘게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역사를 자기네들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거나 날조를 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씨가를 신격하는데 온갖 날조가 심각한 사항이었는데요. 우리의 독립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일본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군은 우리 민족의 건국 시초이지만 김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초. 이 발언 뒤부터 북한에서는 김일성 민족과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와보니 자신들이 평생 배워온 역사와 너무나 달라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인터넷도 내부망을 쓰기 때문에 외부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이렇게 세뇌를 당하면 그것이 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뇌 교육은 유치원에 입학하자마자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모든 유치원에는 백두산 미령 모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일의 출생지라고 하는데요. 또한 초등학교 교과서 70%가 김씨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한때 김일성은 일제감정기 항일 유격대 시절 일제를 토벌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축지범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북한 고등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김일성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외에는 상징적인 의미였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축지법까지 등장하며 김씨가가 자신들을 신격화하는데 혈안이 된 이유. 이런 사상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모든 영역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며 김씨가가 독재를 할 수 있는 전통성을 이런 뿌리 깊은 사상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터무니없는 신격화를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렇게 어린 날부터 계속 들어온다면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세뇌받아왔던 역사가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탈북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역사가 가장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